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죠. 만약 갑자기 떠나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대비해 미리 정리해둬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고인의 금융 정보나 재산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유산 상속이나 채무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자신의 금융 상황을 정리하고 이를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이 가진 모든 은행 계좌와 금융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개설한 계좌까지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잊고 있던 계좌나 소액의 예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며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한 보험 내역 역시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상속인이나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사실을 가족이 모르고 있다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정보는 단순한 계좌와 보험 내역뿐만 아니라 각종 투자와 대출 내역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가상자산 등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정보도 남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의 로그인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정보를 공유할 사람이 없다면 남겨진 자산을 가족이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다면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떠난 후 남겨진 가족이 뒤늦게 빚을 알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있다면 이를 미리 정리하시거나 해결 방법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상환 계획을 세우고 신용카드 미납금이나 기타 연체된 금액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가족이 예상하지 못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 상황을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채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가족이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상속은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러 명의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미리 본인의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남길 수 있고 가족 간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그 존재를 알려두셔야 합니다. 가족과 공유하지 않은 금융 정보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모르게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이를 알리지 않는 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만 알고 있는 은행 계좌나 금융 상품이 있다면 사후에 이를 찾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 문서나 계약서는 한 곳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과 재산 정리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만약 본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더라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이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며 계좌를 찾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부채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신다면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 가족들이 보다 원활하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해야 할 일 중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금융과 재산 정리입니다.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족을 위한 배려이며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금융 정보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하며 가족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요한 기록이 종이에 남겨졌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금융정보, 사진, 메일, 소셜미디어 활동 등이 디지털 형태로 보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유산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계정과 금융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가족들은 계정에 접근하는 방법을 몰라 중요한 데이터를 잃거나 금융 거래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디지털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본인이 사용하는 모든 SNS 계정과 이메일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의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기록이나 중요한 소통의 흔적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계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가족들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사망자의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본인의 계정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계정 역시 중요한 정보가 담긴 곳이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메일에는 금융 거래 내역, 각종 온라인 서비스 가입 정보, 업무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온라인 서비스가 이메일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면 다른 계정들의 비밀번호를 찾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메일 계정 안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다면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도 점검해야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는 개인적인 사진, 영상, 문서 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경우 가족들이 이 파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백업을 해두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자료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금융 계정 역시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요즘은 은행 업무나 투자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뱅킹 계좌, 증권사 계정,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계정 정보를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족들은 해당 계좌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서 금융 자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공유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독 서비스 역시 정리해야 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전자책 구독 등 다양한 유료 서비스는 자동 결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경우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본인이 이용 중인 모든 유료 구독 서비스 목록을 정리해 두고 계정을 해지하는 방법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온라인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SNS 계정과 이메일, 온라인 금융 서비스, 구독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가족들이 보다 쉽게 본인의 유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남기고 싶은 자료와 삭제하고 싶은 자료를 미리 분류해두면 가족들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도 디지털 공간에 흔적이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디지털 유산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SNS 계정, 이메일, 온라인 금융 서비스, 구독 서비스 등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자료는 삭제하며 중요한 정보는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기에 많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나눴어야 할 말들을 가슴에 묻고 때로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평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별을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직접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영상 편지를 남기거나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지는 목소리와 표정을 함께 담을 수 있어 더욱 생생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남기면 됩니다. 손편지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글로 남기는 편지는 시간이 지나도 보관할 수 있으며 읽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다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손편지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사랑한다는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을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미처 하지 못한 말, 꼭 전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말들을 남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과하고 싶었던 사람이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별을 앞두고 나면
그 다툼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항상 고마웠다, 덕분에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는 것은 남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할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지금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별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전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따뜻한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영상이나 손편지로 마음을 담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떠나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과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고나 급성 질환처럼 예고 없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의료 정보를 정리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본인이 이용하는 병원과 의료 정보를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다면 어느 병원에 어떤 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만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응급시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 목록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약물에 따라 응급 상황에서 특정 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약의 이름과 용량, 복용 방법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족들이 알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료 정보를 가족에게 공유하거나 정리된 문서를 한 곳에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의료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의 의료적 처치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명의료가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의료적 결정을 원하는지 미리 가족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본인이 명확한 의사를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위독한 상황이 오면 가족들이 대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들 간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이 본인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며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면 본인의 의사가 문서로 남겨지며 이를 통해 가족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의료진이 환자의 뜻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이후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등록하면 의료진이 필요할 때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족들은 본인의 의료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응급실에서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연명의료를 원했지만 가족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료적 선택을 사전에 정리해 두고 이를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정리하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한 연락망을 만들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연락해야 할 가족이나 주치의 정보를 메모해 두면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도 가족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의료정보와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미리 의료 정보를 정리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면 가족들은 불필요한 갈등 없이 본인의 뜻을 존중하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본인 역시 원치 않는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병원 기록과 건강 정보를 점검하고 가족들과 논의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불안함 없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미리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배려이자 스스로를 위한 준비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물건을 소유합니다. 옷장에는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이 가득하고 책장은 다 읽지 않은 책들로 채워져 있으며 집 구석구석에는 버리지 못한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갑니다. 물건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들이 쌓여 커다란 짐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떠난 후에는 남겨진 가족들이 이 모든 물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도 정돈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옷장은 필수적인 몇 벌의 옷만 남겨두고 입지 않는 옷들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라면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유행이 지난 옷이나 몸에 맞지 않는 옷들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읽고 다시 보지 않을 책이라면 기부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장에 가득 쌓인 책들은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나 오래된 물건들도 정리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구나 가전제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남겨두어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에게는 별 의미 없는 물건이라도 가족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실용적인 것들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가족에게 의미 있는 물건이 있다면 미리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품이나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특별한 물건이 있다면 이를 누가 물려받을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결정 없이 갑작스럽게 떠난다면 가족들은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 간 의견이 엇갈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물건들은 미리 상의하여 누구에게 전달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소중한 물건과 추억이 담긴 것들도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진, 다이어리, 편지 같은 개인적인 기록물들은 본인에게는 의미가 깊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할 것과 폐기할 것을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꼭 남기고 싶다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기록 중에서는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미리 정리하면 떠난 후 가족들이 짐을 정리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보다 단순하고 정돈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생활 공간도 복잡해지며 심리적으로도 불필요한 짐을 안고 살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물건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긴다면 더 깔끔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떠난 후 남겨진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도 정돈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짐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가볍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물건을 정리하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과정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언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정리할 시간은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며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정돈하는 과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에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살아가야 합니다.